아카이누는 루피가 사보를 탈환하는 틈을 타 황금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오로성들에게 직통으로 연락하였고 오로성은 곧바로 회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빨간 머리와 반영룡마저 나타났소. 해군으로서는 더 이상 저들을 막지 못하오 라고 말했고, 세터는 빨간 머리와 반영룡의 목적지는 그곳이었나. 오히려 다행이군. 죽여야 할 녀석들이 다 모였으니 그곳으로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할 걸세. 자네들은 해적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적들을 묶어놓기만 하세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무적의 집단 해군도 무너졌는데 웬만한 지원군으로는 무고한 희생만 늘 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성은 입을 조심해라 사카즈키, 그리고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게나. 우리가 직접 나설 생각이니 라고 말한 이후 통신을 끊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놀라며 신의 기사단 정도가 더 올 줄 알았는데 상층부의 영감들이 직접 움직일 줄이야. 그들의 힘을 알지는 못하지만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기운만큼은 확실한 강자의 기운이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확성기를 집어든 이후 해군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나 지금 막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출발했다. 해적 녀석들이 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내라. 해적이라는 쓰레기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라 라고 소리쳤고, 해군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해적들을 용서하지 마라. 지원군이 나타나면 모두 끝난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사기가 오르게 되며 해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드래곤은 곧바로 전쟁에 참전하며 전원 이 섬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역시 목적은 이뤘다. 이제 도망치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위브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로쿠규는 라하하하, 세계정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지 라고 말하며 도주하려는 해적들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드래곤과 샹크스가 난입한 이후 사보를 무사히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루피 측 해적들은 더 이상 해군본부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고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에 사기가 오른 해군들은 집요하게 해적들을 막아섰고, 아카이누 역시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며 다시 전쟁에 참전하였고, 해적이라는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오늘이야말로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며 해군들에게 해적들을 철저히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루피에게 두 차례나 리타이어된 이후였기에 부상이 꽤나 심각했기에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하지는 못하였고, 원수로서 후방에서 명령만을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저 마그마 자식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도대체 몇 번을 일어나는 거지? 라고 말하였고, 크로코다일은 마치 알라바스타에서 이 녀석을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농담을 하였고, 루피는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과학병기들을 남김없이 전장에 내보냈고, 세라핌과 파시피스타가 추가적으로 해군본부에 나타나 해적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돌로 변해버렸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여자는 해적 여제 보아 행콕밖에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보아 행콕과 구사해적단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밀지모자 일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본부로 향한 레일리 역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모습을 숨기고 있었고, 행콕을 제외하며 레일리가 해군본부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 행콕은 루피 도우러 왔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고마워, 역시 너였구나 행콕 이라고 말했고, 행콕은 해벌레하며 헤헤, 루피짱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렛은 뱀공주님 방심하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전장, 얼른 루피님과 함께 탈출하지요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를 향해 화살을 쐈고, 행콕은 순식간에 점프하여 파시피스타를 향해 날아간 이후 파시피스타 여러 대를 발로 차서 부숴버린 이후 전쟁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이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고작 칠무에 하나가 난입했다고 해군들이 좌절하는 게 말이 되나? 이 와중에 돌로 변한 녀석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라고 소리치며 평소에는 여자를 밝히는 로쿠규였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공과 사가 확실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아 행콕은 나무인간 로쿠규 참으로 매력없는 남자로구나. 아직 멀쩡한 해군 대장이 설쳐되면 해적들이 도주하는 건 무리겠지. 네 녀석은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한 이후 로쿠규에게 달려들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당찬 언니구만 그래. 하지만 니년의 실력으로는 나에게 닿을 수조차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보아 행콕을 공격하였고, 보아 행콕과 로쿠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사보가 갈링에게 패배한 이후
사보가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루피 에이스를 필두로 한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군은 사보를 탈환하며 해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해군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도플라밍고, 버기, 드래곤은 해군이 제2의 정상결전에 집중하는 사이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하였고 곧바로 해군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아카이누, 키자루, 아오키지, 스모커, 코비를 쓰러뜨리며 맹활약을 하였고 결국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형 사보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샹크스와 드래곤이 나타난 이후 해군 측에서는 오로성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하여 세라핌을 포함한 과학병기 여러 대를 추가적으로 전장에 투입하였고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DC에게 샹크스를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와 세라핌 디치는 곧바로 샹크스를 습격하였고 샹크스는 다들 나와는 연이 있는 얼굴들이구만. 그건 그렇고 대단하군 닥터 베가펑크. 세라핌은 당연히 한 구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동일 세라핌이 여러 구가 있다니 말이야. 매의 눈과 검은 수염이 여러 명이라면 그건 반칙이 아닌가. 하지만 그건 그들이 진짜였을 때지. 저런 고철덩어리들로는 그들을 흉내낼 수 없다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세라핌 티치를 박살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세라핌 티치는 고작 한 방만에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들은 당황하며 루나리아족의 특성이 가미된 세라핌일텐데 등에 불꽃이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한 방만에 박살내버린 거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절망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세라핌 티치를 박살낸 이후 안정적인 자세로 땅에 착지하였고 샹크스는 세라핌 미호크를 바라보며 이 녀석을 보고 있으니 매의 눈과 보냈던 치열했던 그날들이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며 세라핌 미호크를 박살낼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전장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고 전세를 지켜보고 있던 미호크가 나타났고 그 녀석은 나에게 양보하지 그래 빨간머리. 개인적으로 나의 클론이 너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싶진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으며 하하하 그거 참 이상한 고집이군. 뭐 문제될 것도 없으니 너에게 맡겨두겠다. 빨리 처리하고 이 섬을 떠나자고. 우리조차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몰려올 거제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인상을 구기며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냐. 이곳에 모인 전력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폭풍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하며 샹크스가 계속하여 이 섬에서 빠르게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친구 세상에는 이름을 떨치지 않은 강자들이 많은 법이야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미호크는 샹크스가 허튼 소리를 할 남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선은 샹크스의 말대로 빨리 해군본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미호크는 샹크스에게 자신이 세라핌 미호크를 상대하겠다고 한 이후 세라핌 미호크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에게 샹크스를 쓰러뜨리라는 명령이 입력되어 있었기에 세라핌 미호크는 샹크스를 쫓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미호크는 네 상대는 나라고. 고집불통인 건 나와 똑같군 이라고 말한 이후 코웃음을 친 이후 빠른 속도로 세라핌 미호크에게 접근하여 흑도 이자요위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는 이를 쳐내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이런 꽤나 자존심 상하는군. 빨간머리 저 녀석은 단 한 방만에 세라핌 티치를 보내버렸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세라핌 미호크는 살기를 감지하며 미호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세라핌 미호크는 급하게 이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의 수준으로는 미호크의 일격을 막아낼 수 없었고 세라핌 미호크는 그대로 반토막이 나며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렇기에 겉모습을 흉내낸 세라핌이라고 할지라도 가짜와 진짜는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래곤은 우라노스 탈취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이후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해군본부에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인원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과학병기들을 제거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과학병기 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세라핌들을 바라보며 닥터 베가펑크 정말 대단한 물건을 만들었어. 저들 개개인이 혁명군의 간부 수준이니 말이야. 하지만 아깝지만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선 저 물건들을 모두 박살내버려야겠지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날씨를 흐리게 만들었고 해군본부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드래곤은 세라핌들을 차례차례 박살내기 시작하였고, 세라핌과 대치 중이던 신흰수의 매적단의 각본대 대장 바르톨로메오, 모리아, 징베는 드래곤을 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루피군의 아버지,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소문으로만 들었던 남자인데 과연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웃으며 키시시시 몽키리 가문의 괴물이 아닌 녀석은 없더군. 저 녀석이 왔으니 고철덩어리들은 다 끝났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모리아는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서 드래곤과 잠시 대치했으며 드래곤과 미호크의 대결을 지켜보았기에 드래곤의 강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이 해군의 과학병기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었고,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세라핌을 위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라핌들은 반격에 나섰고, 세라핌 도플라밍고는 드래곤을 향해 펀치를 날렸으나 드래곤은 세라핌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한 손으로 막아선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마치 거프의 블루홀과 유사한 자세를 잡으며 곧바로 세라핌 도플라밍고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세라핌 도플라밍고는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세라핌 모리아의 얼굴을 뚫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모리아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뭔가 기분이 나쁘구만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래곤의 앞에 세라핌 행콕이 나타났고, 세라핌 행콕은 애교를 부리며 드래곤을 돌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참고로 세라핌 행콕은 메르메르 열매를 먹었으며 세라핌 행콕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귀엽다는 생각만 하여도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전투에 돌입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지며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캐릭터이기에 세라핌 행콕의 애교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드래곤은 돌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번개를 사용하여 세라핌 행콕을 불태워버린 이후 폐양색 패기를 마치 가시처럼 방출시키며 세라핌 행콕을 개박살내는데 성공하며 순식간에 3개의 세라핌을 박살내는데 성공합니다. 쿠마는 홍고우를 치료해준 이후 제2의 정상교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쿠마와 혁명군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쿠마에게 또다시 잡혀가기 위해서 면목이 없구나 라고 말했고, 쿠마는 신경쓰지 마라 드래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본이라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았다. 현재 닥터 베가펑크와 함께 혁명군의 본거지에 있지. 네가 완전히 혁명군으로 귀속하여도 더 이상 세계 정부에서는 널 구속하지 못한다네 라고 말했고, 쿠마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그런가 고맙다 드래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 따윈 없지 라고 말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며 최대한 많은 수의 해적들을 대피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을 주체로 한 클론병인 파시피스타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과거 베가펑크와의 계약을 떠올리며 파시피스타 평화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진 병기, 좋은 곳에 사용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파시피스타는 그저 정부의 개에 불과하군. 이래서는 저들이 탄생한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들이 초기 제작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세구를 그대로 박살내버렸고, 해군본부 중장 도베르만 바스티유는 폭군 쿠마가 풀려났다. 이제 저 녀석은 세계 정부의 적. 그 녀석을 죽여도 상관없다 라고 소리쳤고, 무수히 많은 해군들이 일제히 쿠마를 향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 발바닥을 소환한 이후 순식간에 해군들 여럿을 날려버렸고, 폭군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행콕은 루피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 정상교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구사해적단을 이끌고 신해군본부로 향하였고, 전쟁 막바지에 신해군본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콕은 제2의 정상교전에 난입한 이후 빠르게 전장을 휘젓기 시작했으나 위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로쿠규가 이를 막아섰고, 행콕과 로쿠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콕은 로쿠규의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며 누군가와 한바탕 한 모양이군. 이미 저 남자의 체력은 바닥 이라고 생각하며 빠른 속도로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로쿠규의 얼굴을 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팔을 치켜 세우며 이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행콕의 메르메르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로쿠규의 팔이 일부 석화되어 버렸고, 행콕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로쿠규의 복부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석화 상태를 완전히 해제한 이후 행콕의 멱살을 붙잡은 뒤 행콕을 그대로 땅에 쳐박아 버렸고, 이후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행콕을 포박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고작 칠무의 따위에게 당하면 해군본부 대장으로서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니년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냐. 지쳐있다고 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나 라고 말하며 해군본부 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지친 몸으로도 행콕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행콕의 머리를 그대로 뚫어버리려 하였고, 행콕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놓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막아주기 위하여 로쿠규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루피와 로쿠규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기에 루피조차 행콕을 구하러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로쿠규의 촉수를 잘라버리는데 성공했고 숙녀를 거칠게 다루면 쓰나 라고 말합니다. 사보는 로쿠규와 행콕의 대결에 난입하여 로쿠규가 행콕을 죽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행콕에게 빠져있어라, 이 녀석은 내가 막겠다 라고 말했고, 행콕은 루피를 제외한 남자의 명령은 듣지 않으나 사보는 루피의 형이었기에 루피의 형님이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며 사보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사보를 바라보며 혁명군의 2인자 결국 풀려났군. 하지만 아직 이곳은 해군본부. 네 녀석이 풀려났다고 한들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는 없을 테다. 만약 내가 네 녀석을 죽인다면 사카즈키 씨가 칭찬을 해주겠지 라고 말하며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거목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자신의 양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어주지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로쿠규에게 접근하였고, 사보는 용조곤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앞면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촉수를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저지하려 했으나 사보의 공격이 조금 더 빨랐고 사보의 공격은 로쿠규의 얼굴에 적중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용의 숨결을 사용하여 거목으로 변한 로쿠규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로쿠규는 변신이 풀려나게 되며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며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로쿠규가 이 정도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로쿠규가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고 로쿠규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류호를 사용하여 로쿠규의 내장에 충격을 주는데 성공하였고, 로쿠규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사보는 로쿠규가 피를 토하며 날아가자 로쿠규가 쓰러졌다고 판단한 이후 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덩쿨을 사용하여 사보의 양다리를 붙잡았고 사보는 잠시 행동 제약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치 숲의 화신처럼 변하였고, 이 폼은 로쿠규가 그간 선보였던 어떠한 폼보다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매우 분노한 표정으로 사보를 향하여 거대한 손을 내리쳤고, 사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 건가? 특이한 경우군 이라고 말하며 로쿠규가 매우 분노한 상태였기에 이제껏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변신을 푼 이후 채를 사용하여 사보에게 접근한 이후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사보의 복부를 차버렸고, 사보는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멀리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공격의 위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사보는 로쿠규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순식간에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용의 기운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앞면을 정확히 강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웃으며 걸려들었구만, 끝이다 사보 라고 소리치며 파리지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보를 포박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전신이 풀에 묶이게 되었고, 사보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풀을 풀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아카이누가 날아오고 있었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사보의 배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루피는 과거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가 에이스를 죽였던 것을 떠올리며 급하게 아카이누를 막아서기 위하여 사보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나타나 매우 지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루피의 발을 얼려버렸고, 루피는 사보를 구하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얼음 녀석 분명 쓰러뜨렸을 텐데 라고 말하는 아오키지는 숨을 헐떡이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주먹이 사보의 몸을 그대로 뚫어버리기 직전까지 갔고, 드래곤은 급하게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진격을 막아서려 하였으나 고작 태풍 따위로 아카이누를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루피는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나타나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쳐내는 데 성공하였고, 불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풀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로쿠규의 작전은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고, 에이스는 위기의 순간 사보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고맙다 에이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형제잖냐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불주먹, 그래 네 녀석 역시 제거 대상이다. 이 자리에서 형제 모두 반드시 죽여주지 라고 말하였고, 에이스는 잠깐만 이 녀석을 막아서면 된다. 내가 아카이누를 묶어놓지 못한다면 누가 죽어버릴지 몰라. 모두가 탈출할 때까지 이 녀석을 묶어두고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난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잠시 동안 아카이누를 묶어둔 이후 모두가 해군본부에서 벗어날 무렵 자신도 도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마주한 이후 해군 원수 아카이누 벌써 몇 차례나 쓰러졌을 텐데 저 녀석이 해적을 말살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가 사보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먹는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아카이누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카이누의 압도적인 실력도 있으나 아카이누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보며 또 목적을 이루고 후퇴하는 건가, 정말 쓰레기 집단이 따로 없군 이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도발하나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 이후 냉정함을 찾게 되었기에 아카이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웃으며 그래 니놈 말대로 목적은 이루었다.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이유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전원 이곳을 떠나가라. 이건 선장의 명령이다 라고 말했고 신흰수염 해적단은 빠르게 섬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에 걸려들지 않고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퇴각 명령을 내리자 아카이누는 유성화산을 사용하여 해적들의 테러를 없애버린과 동시에 도주하는 해적들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유성화산을 막아냈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유성화산을 시전하는데 실패하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카이누만을 불 속에 가둬놓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성가시다는 표정을 지으며 불주먹 기어코 죽음을 지차하는군 이라고 말하며 우선은 에이스를 확실히 처리한 이후 나머지 해적을 쫓으리라 생각합니다. 킹은 마르코와의 대결 이후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당하는 약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자신들이 와노쿠니 여개인 사건 이후 해군에 붙잡히게 되었고 현재 해군의 병기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 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킹은 곧바로 카이도우를 구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에게 빠른 속도로 날아갔고 카이도우는 조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정신을 잃으며 쓰러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킹은 카이도우에게 카이도우씨 정신 차려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카이도우를 깨우려 하였으나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은 약효가 워낙 강했기에 카이도우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킹은 어째서 자신만 의식을 차릴 수 있었는지 곰곰이 고민하였고 자신이 루나리아족이기에 베가펑크의 약물에 저항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루나리아족은 신체 능력 하나만큼은 최고인 종족이며 온갖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종족이기에 약물에 대한 저항도 강한 종족이기에 베가펑크의 약물조차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킹은 자신의 혈청을 카이도우에게 주입하였고 곧이어 잭과 킨에게도 혈청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잭과 킨은 정신력과 패기가 약했기에 루나리아족의 혈청을 주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가펑크의 약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정신력과 패기가 워낙 강한 인물이기에 킹의 혈청을 주입받은 이후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킹 지금 무슨 상황이냐 라고 물었고 킹은 와노쿠니에서 밀지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으로 호송되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래 밀지모자에게 패배했었지. 결국 네 녀석이 기다리던 조이보이가 나타났구나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킹 역시 웃으며 당신을 쓰러뜨린 남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킹은 말을 이어가며 임펠다운에 투옥당한 이후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여 저희의 인격을 통제한 이후 밀지모자 일당과의 전쟁에 우리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루나리아족이기에 약효를 이겨냈고 저희 혈청을 투여하니 카이도우씨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잭과 키는 저희 혈청을 투여받은 이후에도 저 상태고요 라고 말하였고 카이도우는 대충 상황은 알겠군. 해군 녀석들 감히 나를 꼭두각시로 사용하다니 라고 말하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어이 킹 쓰러진 링링에게도 너의 혈청을 투여해라. 저 할망구라면 반드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테야 라고 말했고 킹은 분부대로 라고 말한 이후 카이도우와 함께 빅맘에게 날아갑니다.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묶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바라보며 아카이누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 네 녀석만큼은 용서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하며 매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에이스의 작전이었고 에이스는 흰수염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잘 알았기에 흰수염을 죽이는데 이바지한 아카이누에게 악감정이 있긴 하였으나 만약 여기서 자신이 사망하거나 루피가 사망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오지 못하게 된다면 흰수염의 희생이 물거품이 됨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에이스는 흥분한 척하며 아카이누가 자신만을 노리게 한 이후 신흰수염 해적단을 포함한 해적들이 모두 해군본부에서 탈출한 이후 자신도 함께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의 작전에 걸려들었고 에이스가 아버지의 원수를 두며 매우 흥분한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확실히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간 명구를 날립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과거 정상결정과는 달리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상대로 대등한 모습을 보였고 아카이누의 마그마조차 에이스의 불을 태우지 못합니다. 한편 루피는 아카이누와 대치 중인 에이스를 보며 무언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스를 도우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루피를 가로막으며 밀지모자 네가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요이. 아까 에이스가 나에게 잠시 아카이누를 묶어놓은 이후 곧바로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요이 라고 말하며 마르코는 이미 에이스의 작전을 알았기에 루피가 에이스를 도우러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에이스를 믿었기에 더는 에이스를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전장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에이스는 해적들이 무사히 해군본부를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미끼를 자처하며 아카이누와 대립하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에이스는 모두 시간이 촉박했기에 두 캐릭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폭발시키며 치열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견신 홍련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그대로 집어삼키려 하였으나, 에이스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른 이후 염제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주변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대분화를 사용하여 공중에 떠있는 에이스를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아카이누의 대분화를 피해냈고, 아카이누의 대분화는 공중에서 폭발하며 마치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해군본부 주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적과 해군들은 마치 세계의 종말을 보는 것 같잖아, 주변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어 라고 소리칩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대분화를 피해낸 이후 아카이누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아카이누에게 닿지 않는 공격을 적중하였고, 아카이누는 얼굴이 짓눌리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필살기인 패왕 천하 병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TG를 마무리 지었을 때 정도의 위력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화신 포룡포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나, 아카이누 역시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기에 만전 상태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충돌로 인하여 섬의 일부가 그대로 불타버렸고, 아카이누와 에이스는 지친 기색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해적들이 거의 다 탈출해감을 파악했고 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에이스는 처음부터 시간을 끌 생각뿐이었다는 것을 파악하며 불주먹 가짜는 계략을 이라고 소리쳤고, 에이스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거푸와 센고쿠는 제2의 정상결전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해군과 해적 모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전쟁을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거푸는 해군을 지킨다는 목적도 있었으나 루피와 드래곤, 에이스 등이 세계 정부의 지원군에게 당하는 꼴을 볼 수는 없었기에 자신이 직접 전쟁을 끝내며 이들을 대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푸와 센고쿠는 오로성보다 먼저 해군본부에 도착하였고, 해군들은 거푸의 군함이 나타나자 영웅 거푸 중장님이다, 센고쿠 전 원수님도 계신다, 세계정부에서 말한 지원군이 저 두 분인가 라고 소리치며 거푸와 센고쿠가 등장하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후 성가신적들이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훗훗훗 센고쿠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웅 거푸는 차마 자신의 혈육을 공격할 수는 없을 텐데 저들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푸는 곧바로 군함에서 뛰어내린 이후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라, 이 이상 전쟁이 지속되면 해군은 괴멸할 테지, 해적을 말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해군은 미래를 지키는 집단이기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 역시 거푸의 말에 거들며 은퇴한 노병 2명이 할 말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의 명령에 따라다오, 해군이 추적을 멈추면 해적들 또한 더 이상 응전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 사카즈키 원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거푸 중장과 센고쿠 전 원수님의 말 역시 일리가 있어 젠장 불주먹 녀석의 불기둥 때문에 사카즈키 원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라고 말하며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짓습니다. 거푸와 센고쿠가 나타난 이후 해군의 추격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고, 해적들은 그 틈을 타 다시 선박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흰수염 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 각 해적단의 산하해적단은 일제히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다행히 늦진 않은 모양이군, 이제 우리만 철수하면 돼요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바라봤고, 샹크스는 아직 섬에 남아있는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미호크, 드래곤, 사보, 쿠마, 마르코, 에이스,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징베만이 해군본부에 남아있었고, 이들은 모두 자력으로 섬에서 탈출이 가능한 강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아카이누와 혈투를 지르고 있는 에이스에게 에이스 이제 우리만 남았다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아카이누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집요하게 에이스를 쫓아왔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일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 해군을 배신한 녀석이 이곳에는 무슨 낯짝으로 왔나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아니 아카이누
아카이누라고 불러야 하나? 해군 아니 세계 정부는 정의가 아니라네. 자네도 분명 알고 있지 않나? 라고 말한 뒤 아카이누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웃으며 불주먹 루피를 항상 지켜줬다지. 자네는 나의 은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미호크, 드래곤, 사보, 쿠마, 마르코, 에이스,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징베는 일제히 해역으로 향했고, 이들은 사보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며 성공적으로 목적을 이루며 해군본부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기까지 1분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와의 대결 이후 해적들이 모두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것을 목격했고, 해적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아카이누에게 다가와 사카즈키, 자네의 마음은 잘 알겠다만 무리하게 해적을 쫓게 되면 해군 역시 무사할 수는 없다네. 해군이 이곳에서 괴멸된다면 정의는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한다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진격을 막아섰고, 센고쿠 역시 거프의 말이 맞다. 사카즈키, 해적들을 말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 입은 해군들을 치료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현재 세계 정부에서 지원군이 오고 있는 상태, 신의 기사단을 포함한 사이퍼폴, 또한 추가적인 과학 병기가 오고 있어. 그리고 상층부의 영감들 또한 직접 행차할 예정이요. 그러니 해적을 추격하지 않을 이유 따윈 없소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쿠는 더 이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으며 직책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들 대부분이 선박에 탑승한 채로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오키지에게 쿠잔 얼려버려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본부 주변의 모든 해역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다가 얼어버리며 선박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스쿼드는 젠장 또 저 녀석이다 아오키지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얼음을 밟고 진격해라. 우선 목표는 선박을 박살내는 것. 전원 해적들을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르는 미치도록 끈질긴 녀석이군. 저 녀석의 광기는 나조차 질릴 정도라고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끈기는 조르조차 질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써니호에서 내린 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군 이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진격해오는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보의 탈환을 기점으로 1, 2차전을 나눴을 때 1차전에서 이미 쓰러진 이들은 대부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1차전에서 승리한 이들이 뒤섞여 2차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쿠로오마 중장을 필두로 한 해군들은 계속하여 해적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추가적으로 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파시피스타 해군 전원 해적 녀석들의 선박을 노려라. 도주할 수단을 차단하면 녀석들은 도관에 든 귀신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는 일제히 선박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나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우전드 써니오를 막아선 이후 루피 선배의 배는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역시 듬직한 녀석이군, 빛을 졌다 라고 말한 이후 삼도류 도깨비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세대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소문 특제 식물탄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한 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하하 캡틴 우솝 등장이다 라고 소리쳤고, 이를 본 신희수염 해적단과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은 우리도 질 수 없지 라고 소리치며 격렬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밀짚모자 일당 성가신 녀석들이군, 저 녀석들이 이번 전쟁에 키를 쥐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우솝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우솝의 안면을 강타하려 하였고, 우솝은 차마 쿠로오마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며 뭐야 해군본부 중장? 이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나타나 꽃꽃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붙잡는 데 성공했고, 나미가 나타나 제우스를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본부 소장 히나가 나타나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프린스 그리스가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빈마저 제압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쌍디가 곧바로 이들을 구해내려 하였으나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쌍디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고, 키자루는 아까의 빛이라고 검은 다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젠장 여기서 대장이라니, 내가 어서 가지 않으면 나미짱과
자체가 로빈짱이 위험한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원군이 나타났고 야마토는 4명 8개를 사용하여 프린스 글스를 날려버렸고 벤베크맨이 나타나 히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커다일이 나타나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쿠로마를 베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지키고 싶은 건 확실히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코비와 스모커는 정신을 차렸고 코비는 루피는 역시 대단하네요. 저와 당신, 아카이누에 이어 대장들마저 이기다니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적에 대한 감상을 할 여유 따윈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체를 연기로 바꾼 이후 곧바로 루피를 추적하러 나섰고 코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에 부상자들을 수습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스모커는 빠른 속도로 전장에 복귀했고 해적들은 일제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스모커 중장이다, 밀짚 모자와 호각으로 겨뤘던 남자인데 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스모커는 단 한 녀석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적 수백 명을 붙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 루피에게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나타나 자신의 주먹에 회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스모커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스모커는 해루석 지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대단한 부성의군 드래곤 로그타운에서부터 위기의 상황에 나타나 항상 밀짚모자를 감싸는군 이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네, 자네도 언젠간 자식을 낳게 되면 이해할 테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스모커는 뭉게뭉게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드래곤에게 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자네와 승부를 내고 싶다만 오늘은 날이 아닐세, 뭉게뭉게 열매는 하늘의 일부, 나와 자네는 상성상 내가 유리하지 라고 말한 이후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스모커를 멀리 날려버렸고 드래곤의 말대로 연기 역시 하늘과 기상의 일부였기에 드래곤의 능력에 저항하기 더욱 힘들었고 결국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자가 지쳐있기에 가능했다, 만약 온전한 상태였다면 나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겠지, 이스트블루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었군 이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루피와의 대결 이후 지친 상태였기에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며 담배를 피며 패기 수련이 이래서 중요한 거군 이라고 말합니다. 킹이 루나리아 쪽의 특성 덕분에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물의 약효를 이겨내며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킹의 혈청을 먹고 카이도우마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의 혈청을 먹였고 빅맘마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냐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에게 들은 정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빅맘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빅맘은 긴장이 풀리게 되며 급심한 공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식타마리를 앓고 있었기에 공복에 시달리자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로 식타마리인가 뭐 어차피 해군 녀석들을 모두 죽이려 했는데 링링이 난폭해져도 상관없지 라고 말한 이후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빅맘과 카이도우가 해군 본부에 나타나게 되며 큰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는 해군들을 닥치는 대로 물리치며 섬을 가라앉힐 지경으로 공격을 난사하였고 브랑류는 아카이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약물 따위로 저런 괴물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욕심인가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샹크스가 나타난 데에 이어 카이도우와 빅맘마저 인격을 되찾으며 크나큰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카이도는 빅맘을 부활시킨 이후 쓰러진 티치를 바라봤고 예전에 흰수염 영암 쪽에 있던 녀석인가 라고 말했고 킹은 마샬 디 티치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카이도와 빅맘이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불과 어둠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루피가 시간여행을 하게 되며 티치가 사왕에 오르며 이름을 떨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카이도우와 빅맘은 티치를 잘 알지 못했으며 티치가 사왕급 실력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킹에게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킹, 네 녀석의 혈청을 저 녀석에게 먹여봐라. 만약 정신을 차린다면 꽤나 쓸만한 녀석이겠지 라고 말하였고 킹은 카이도우의 명령을 들으며 곧바로 티치에게 날아간 이후 자신의 혈청을 주입하였고 이윽고 티치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를 보며 우로로로로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었나 보군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이도우와 빅맘 거기다가 뭐냐고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은 이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전투에 돌입하며
하며 운명이 된다면 살아남아봐라. 흰수염 영감과는 연이 있기에 네 녀석을 살려줬다 라고 말하며 티치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한 이후 운명이 자신을 살렸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며 폰다를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샹크스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샹크스는 티치 네 녀석의 운명도 호락호락하지 않은가 보군. 하지만 로저 선장님, 아니 세계가 기다리는 인물은 네가 아니야. 만약 허튼 행동을 하려 한다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티치가 만약 루피를 방해하거나 세계의 운명을 거스르려 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티치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프로마 중장을 포함한 해군이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추가적으로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전장에 투입되었고 이들은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조로는 저 녀석들 끝이 없는군. 도대체 파시피스타는 몇 구나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끝없이 나타나는 파시피스타를 보며 질린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평할 시간에 한 놈이라도 더 쓰러뜨리라고 라고 말하며 지친 기색을 드러내긴 하나 계속하여 해군들을 소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묶어놓는 데 성공한 에이스가 나타나며 얼음은 내가 녹여주마. 저는 배에 다시 탑승해라. 여기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고. 세계정부의 원군이 도착하기 직전이다 라고 소리쳤고 해적들은 곧바로 전투를 중단하며 배에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군들은 놓칠 리가 없지 않냐 라고 소리치며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등장하여 어느정도 체력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해군들은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해적왕 몽키디 루피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들 대부분을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해적들 대다수는 무사히 배에 탑승하며 마침내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들과 함께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카이도우가 날아와 4명 8기를 사용하여 루피를 가로막았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루피는 카이도우가 인격을 되찾으며 자신을 공격하자 카이도 인격을 되찾은 건가?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 밀짚모자 오랜만이군. 기어코 해적왕이 된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해낼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 이후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며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킹은 이를 보며 저것이 니카 루나리아족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가 실존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의 머리를 찍어버리려 했으나 루피는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 나를 막을 셈이냐? 해군까지 벅찬데 니 녀석까지 상대할 시간은 없다고 라고 조금은 불만인 듯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웃으며 그래 해군이 먼저지.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라 안심했다. 밀짚모자 내게 말했지. 니 녀석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그 어떠한 세상보다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어쩌면 해적들이 기다려왔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답지 않은 심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적의가 없음을 파악하며 기어 피프스를 해제하였고 카이도우는 나는 흰수염 영감이나 로저처럼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다. 나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길 원했던 원피스를 남긴 녀석의 운명을 이루는 초입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닐까 라고 물었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자신을 도우며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말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네가 꾸는 꿈의 끝을 남에게 묻지마. 너의 꿈의 끝은 네가 정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군. 가라 밀짚모자. 네 녀석이 로저와 흰수염 영감이 기다리는 남자가 맞다면 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해군들을 막아주는 사이 해군본부에서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써니호에 탑승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벗어나려 합니다. 빅맘은 인격을 되찾은 이후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가 헤블린 파이어를 사용하며 에이스를 공격하였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와노쿠니에서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복수는 다음에 해라 빅맘 이라고 말했고 빅맘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맘마 누군가 강력한 녀석들이 오고 있군 이라고 말하며 오로성이 해군본부에 오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어이 로저의 아들
밀짚모자가 원피스를 찾았다지 원피스는 진짜로 있었나?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그래 하지만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른다. 오직 밀짚모자 일당만이 알고 있다고 라고 말했고 빅맘은 밀짚모자 녀석 비밀이 많은 남자군. 형제에게조차 보물의 정체를 말하지 않다니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말을 이어가며 온 세계의 온갖 인종이 가족이 되어 같은 눈높이에서 식탁에 둘러앉는 것. 하지만 천룡인과 세계정부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세계정부를 필연적으로 박살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로저와 록스조차 이루지 못했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밀짚모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루피의 생각은 모르지만 루피라면 반드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지 라고 말했고 빅맘은 그렇다면 우선 이곳에서 탈출해야겠군. 이곳은 나와 카이도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시간이 없었기에 빅맘 너의 꿈은 반드시 이뤄주지. 그것 하나만은 약속하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전성기 시절 로저를 보며 로저 네 놈을 떠오르게 하는군. 모든 해적이 꿈꿔왔던 순간이 조만간 올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가 루피 측으로 돌아서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해적들 대다수는 안전하게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드래곤은 무언가 오고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날씨가 변하는 것을 보며 강력한 존재들이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꺼내들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루피, 조로, 쌍디 역시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대편 해역에서 선박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선박은 이제껏 등장한 해군의 어떠한 군함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이수염 해적단의 산하해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 혁명군은 일제히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군함을 향하여 포격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탄이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스쿼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뭐냐 저 알 수 없는 선박은 우리가 쏜 포탄이 모두 사라져버렸어 라고 말했고 돈사이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이라고 말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마법진과 같은 것이 5개가 생겨났고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오며 밀짚모자 일당 측의 인물 대다수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폐양색 패기는 아닌데 어떻게 타인을 기절시킨 거지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가 아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자신들의 아군을 모조리 기절시켰다고 말하며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문양은 결국 나타났는가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오로성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역시 해군에게는 무리였는가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성은 마치 900년 전이 생각나는군. 우리가 모두 나섰던 전쟁은 그때밖에 없으니 라고 말했고 피터성은 그때와 비하면 애송이들이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나름 황제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즐비하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쓰레기 녀석들을 청소할 뿐이다. 긴장할 가치도 없는 녀석들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쪽 아군들은 오로성의 패기와 기운에 압도되며 전원자절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저 영감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는데 고작 느껴지는 아우라 때문에 좌절하다니 그건 진정한 해적이 아니야 라고 말한 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동시에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루피는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세턴성은 해방의 드럼인가 언제 들어도 기분 나쁜 소음이군 이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그저 체이고 체인 애송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이토록 위협하는 인자가 되었다니 그 점만큼은 칭찬해주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오로성들을 동시에 공격하려 하였으나 오로성들은 일제히 손을 앞으로 뻗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튕겨져 날아가며 그대로 배에 떨어졌고 조로는 칼을 뽑아들며 심상치 않은 영감들이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 역시 검은 불꽃을 피우며 마지막 보스들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와 빅맘이 날아왔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하였고 빅맘 역시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이를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는 만족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우로로로로 세계의 정점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이 밀짚모자, 이 녀석들은 우리가 맡아주마. 네가 정말 세상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라면 나에게도 보여다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카이도우, 와노쿠니에서의 악행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선은 고맙다. 이 빚은 잊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해역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를 저으며 사우전드 소니오를 포함한 해적들의 배는 점점 해군본부에서 멀어져 갑니다. 레일리는 구사해적단과 함께 해군본부로 왔으나 굳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며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루피와 에이스가 큰 위기를 맞이했음을 확인했고, 레일리는 자신이 전쟁에 참전하여 루피와 에이스를 포함한 이들을 무사히 해군본부에서 탈출시키려 합니다. 한편 카이도우와 빅맘이 오로성을 막아선 이후 카이도우는 곧바로 화룡대고 모드를 사용하며 오로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카이도우가 오로성을 향하여 보로브레스를 날리자 그 순간 피터성이 고양고양 열매 모델 백호를 사용하여 한 마리의 거대한 백호로 변신한 이후 카이도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처단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니 녀석은 백호인가? 나는 청룡이다. 니 녀석은 내가 맡으면 되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성은 정색하며 운 좋게 환수종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신수의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 애송이여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조차 동방의 사신수를 모티브로 한 최상위 악마 열매의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말하며 카이도우와 피터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한방 먹었구나 카이도우. 내 상대는 어떤 녀석이냐 라고 소리쳤고, 워큐리성은 빅맘은 내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한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빅맘에게 접근하며 빅맘과 워큐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가 오로성 중 2명을 맡았음에도 여전히 3명의 오로성과 해군들이 남았기에 카이도우와 빅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오로성과 해군을 완벽히 처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처벌을 사용하며 도주하는 해적들을 모두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마스가 소환해낸 거대한 손을 베어버렸고, 마스는 실버즈 레일리, 제자를 도우러 온 것이냐 라고 물으며 레일리에게 에이스를 구하러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웃으며 그렇다네. 그러니 이 선 넘지 않는 걸 추천하네. 내가 제자를 보기보다 많이 아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참격을 그으며 바다조차 완벽하게 베어버리며 무형의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스는 꽤나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군. 하지만 로저도 아닌 이 녀석의 수준으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였고, 레일리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레일리와 마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카이도우가 피터를, 빅맘이 워큐리를, 레일리가 마스를 맡았음에도 세턴과 나스주로를 포함한 해군들이 진격을 멈추지 않았고 해적들은 여전히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레일리 부선장님, 루피와 에이스를 위해 이곳에 온 건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세턴 혹은 나스주로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샹크스를 가로막으며 발도 잃은 네 녀석이 뭘 하겠다는 거지. 초대 귀처를 든 저 녀석, 오래전부터 눈여겨본 녀석이다. 내 먹잇감 빼앗을 생각 따윈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검사인 자신이 나스조로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렇다면 내가 세턴을 맡겠네 라고 말하며 샹크스 역시 물러나려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드래곤이 세턴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쿠마가 샹크스에게 다가와 세턴과는 오랜 악연이 있다. 세턴은 구 혁명군 동군대장 진이를 죽게 만든 장본인 우리 혁명군의 적이다. 빨간머리, 마지막 부탁이 될 수도 있다네. 드래곤의 아들을 부탁한다. 친부보다 오랜 기간 루피를 봐온 네 녀석만이 루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네 라고 말하며 자신과 드래곤이 세턴을 맡을 테니 샹크스에게는 루피를 데리고 도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턴을 향해 다가가며 고개를 돌아 루피를 바라보며 첫 만남인데 벌써 헤어지는 건가? 루피 정말 멋지게 자라주었구나. 너도 몽키 D 가문이라면 분명 도주할 생각 따윈 없겠지. 하지만 루피, 네가 이곳에서 죽게 된다면 혁명의 불꽃은 그대로 꺼지게 된다. 고대병기조차 다 모으지 못한 지금 우리로선 오로성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으며 만약 그 남자가 직접 행차한다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테지 라고 말하며 만에 하나 이무가 개입하게 되며 해군과의 대결 이후 지쳤으며 고대병기조차 없는 자신들은 필히 죽음을 맞이할 테니 조이보이의 재림인 루피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예상대로 루피는 모두와 함께 탈출하기 위하여 오로성과 대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드래곤의 의중을 알아차린 샹크스는 루피를 말리며 루피, 내가 어릴 때 한 말은 있지 않았나? 남자는 반드시 나서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고. 지금 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두의 희생이 물거품이 된다. 저들은 강한 자들이니 저들에게 뒤를 맡기며 훗날을 도모한다. 사보를 구출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는 이루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설득했고, 에이스 역시 아버지 역시 2년 전 분명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했었지. 루피, 신시대를 위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고, 결국 루피는 드래곤, 쿠마, 미호크를 뒤로 한 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드래곤과 쿠마가 자신을 희생하며 오로성과 해군을 막아내기로 결정하였고, 드래곤은 빠른 속도로 세턴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혁명군의 수장, 아니 반영룡 드래곤, 유능한 해군이 될 수 있었을 터 거푸와 같은 길을 걸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세계정부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부패하기 마련이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전투를 준비했고, 세턴 역시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의 능력을 사용하며 전투를 준비합니다. 한편 나스주로는 해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우전드 써니오와 모비딕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나타나 세계 최고의 참격을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참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칠무회였던 시절 니놈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 초대 귀철을 들고 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데 이 세상에 이토록 높은 수준의 검사가 있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매눈 800년 전 그 사내와 비교하면 참새에 불과한 수준이군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도신 류마를 말하는 건가? 미안하지만 도신조차 이제는 최강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건방진 애송이 같으니라고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초대 귀철을 뽑아들었고, 미호크 역시 흑도요루를 꺼내들며 미호크와 나스주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각각 카이도우, 빅맘, 레일리, 드래곤, 미호크를 막아서는 사이 쿠마는 홀로 엄청난 수의 해군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보내줄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쿠마의 등 뒤에서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과 일부 혁명군, 일부 크로스 길드가 나타났고, 스쿼드는 어이 폭군, 네 녀석만을 혼자 남겨둘 수는 없다. 아직 아버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들을 보며 어이 너희들 멋대로 뭐하는 짓이냐, 당장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라고 말하나 디카르반 형제는 웃으며 신세계에 우리가 탈 배는 없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에이스, 네가 완벽히 탈출하기 위해선 폭군 한 명으로는 해군을 모두 막지 못해 라고 말했고, 내경 맥가이는 이곳은 우리에게 맡겨둬라. 해군을 모두 막아선 뒤 우리도 도주하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희생을 결정했는지 알았기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고 조용히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이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일부 혁명군 역시 쿠마치, 설마 혼자 지니 대장의 복수를 하려 한 거야 라고 말했고, 쿠마는 너희들 이제 와서 돌아가라고 하진 않겠다. 전원 살아서 돌아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린드버그, 몰리, 카라스 등 출중한 능력을 지닌 혁명군의 대장들 역시 섬에 남아있었고, 쿠마는 이들을 보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 길드 선원들은 미호크 대장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나? 버기 선장님은 대업을 이루실 분이니 탈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군을 모두 죽이지 못한다면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저 바보들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호크, 드래곤, 레일리, 쿠마, 일부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 일부 크로스 길드의 희생과 빅맘 카이도우의 도움 덕분에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적들은 사보를 탈환하는데 성공하며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무사히 사보를 탈환한 이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였고, 우섭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보며 다행이야 사보, 하지만 아직 해군본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녀석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생각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걱정마, 드래곤과 쿠마씨가 있다면 저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혁명군을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다가와 루피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가장 강한 해적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야. 좋던 싫던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거다 라고 말하며 루피가 해적왕이 되며 원피스를 찾은 이상 세계정보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를 알았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어리광을 부리지 않으며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나의 동료, 친구, 형제들을 위해 세계정부를 부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루피를 보며 과거의 로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지 루피 아니 해적왕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수년 전에는 호기로운 꼬맹이에 불과했는데 이제 우리를 능가하는 강한 해적이 되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루피의 성장을 보며 흐뭇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2의 정상교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며 해군 역시 전원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해군대장을 포함한 해군의 최고 전력들이 사실상 전투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체력을 많이 소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군의 전력이 해적 측을 압박하였고 해군들은 오로성이라는 지원군이 나타났기에 기세가 오르게 되며 해적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은 힘을 합쳐 해군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쿼드는 나는 이곳을 나의 무덤으로 정했다 라고 소리치며 죽을 힘을 다해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또한 내경 맥가이와 디카르만 형제 화이티베이 역시 최전방에서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선원들은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질셈이냐 그렇다면 버기님을 볼 명목이 없다고 라고 말하며 혈기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또한 이후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인 캐버디와 모디가 나타났고 모디의 애완사자인 리치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치는 곧바로 포효를 하였고 해군들은 겁을 먹으며 거대 사자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캐버디는 대버기님의 인정을 받은 우리는 고작 해군들에게 패배할 순 없지 전원 해군들을 쓸어버려라 라고 소리치며 해군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린드버그는 최전방은 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최대한 저들을 서포트한다. 한 놈도 죽게 내버려 두지 말자고 라고 말하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전투를 하며 해군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쿠마가 중심이 되어 이들을 통솔하며 마지막 저항을 하여 해군들을 완벽하게 막아섰고 오로손과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레일리, 드래곤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만 버텨내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이도우와 피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카이도우는 피터를 바라보며 우로로로로 세계의 정점인 오로성이 전투력마저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부디 기대 이상의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강자와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자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피터는 밀짚모자에게 원한이 있는 이 녀석이 밀짚모자를 돕기 위해 희생을 하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군 카이도우 라고 말하며 루피에 의하여 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며 임펠다운에 수감된 카이도우가 루피를 돕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과거 흰수염과의 대화를 떠올렸고 록세적단에 막 입단했던 카이도우는 끊임없이 흰수염에게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흰수염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흰수염은 강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의 송이 나 정도의 실력자는 지천에 널렸다. 로저, 록스, 거프, 생고쿠 모두 나와 대등한 강자들이지. 강함을 얻는 것보다는 얻게 된 강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녀석 꿈이 세계 최강의 생물이 목표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공허함은 여전할 테지. 그러나 그때라면 이 녀석이 강해지고자 하는 이유를 알게 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흰수염의 말대로 세계 최강의 생물이 된 이후 공허함을 느꼈으며 급기야 삶의 이유를 잃어가며 자살 시도를 하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피터를 바라보며 내가 밀짚모자를 돕는 이유는 별거 없다. 그 녀석이 해적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적이 해적왕을 숭배하는 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루피를 돕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고 카이도우는 밀짚모자, 니 녀석이 록스, 로저, 흰수염 영감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전설 속의 전 사람의 말이다.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다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진짜로 루피를 돕는 이유는 루피의 기적을 보며 자신이 동경했던 로저, 흰수염, 록스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카이도우는 피터와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자신의 몸에 두르며 활용대거 모드에 진입하였고, 피터는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동방의 사신수라고 불리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 힘을 진정으로 다룰 수 있는 이는 온 역사를 뒤져봐도 나를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 카이도우, 네 녀석 또한 마찬가지. 아직 능력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조차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의 능력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철룡인답게 건방진 자식이군. 그런 소리는 나를 이기고 하는 게 좋을 테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피터를 향해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터 역시 곧바로 고양고양 열매 모델 백호를 사용하여 거대한 백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백호로 변신하게 되자 지천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카이도우는 서늘한 살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피터는 사신수를 모티브로 한 열매들을 각성하게 되면 사신수의 고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헌데 이 녀석은 청룡의 고유의 능력인 날씨를 조절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모양이군. 또한 능력 자체의 숙련도도 아직 부족하고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그렇다면 지금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이 백호의 고유 능력이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백호는 죽음을 관장하는 동물이며 사신수 중 가장 용맹하고 강인한 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는 카이도우가 청룡으로 변신한 것을 보며 과거에도 사신수의 힘을 다루는 녀석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주작, 현무의 힘을 다루던 그 녀석들조차 우리 세계정부에게는 패배했지 라고 말하며 과거 세세열매 모델 주작과 거북거북 열매 모델 현무의 능력을 먹은 어떠한 이들조차 세계정부에게는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전혀 겁을 먹지 않으며 곧바로 피터를 향해 날아왔고, 피터 역시 카이도우를 향해 날아가며 전설 속의 백호와 청룡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레일리는 샤본디 제도에서 전광판을 통하여 제2의 정상결전을 지켜본 이후 헨콕과 함께 해군본부로 오며 밀지모잘단과 신희수염 해적단 등이 해군본부를 벗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나타나며 루피와 에이스를 포함한 해적들이 해군본부를 빠져나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레일리는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오로성 마스성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레일리를 보며 로즈 해적단이 해체된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평범한 여생을 보내며 한량과 같은 삶을 살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늘 결국 세계정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건가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우리가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한 이후 우리는 세계의 운명이 기다리는 이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시대를 나아가게 할 의무가 있다. 로저가 해군에 자수하여 공개 처형당하며 대해적 시대를 열었고 결국 신시대는 찾아오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세계정부에 의하여 신시대가 나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에이스 녀석은 내 제자다. 스승이 제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한 행위 아닌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목숨을 걸어가며 루피와 에이스를 지켜내려 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 녀석이라면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세계정부에 닿을 수 없는 걸 알 텐데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조이보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무, 그 녀석 때문인가. 그 녀석은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고 말 테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마스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그분의 존함을 입에 올리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능력을 사용하며 레일리에게 다가왔고, 레일리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며 로저를 떠올리며 로저, 어쩌면 오늘 자네를 만나러 갈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는 성공했다네. 머지않아 반드시 신시대가 올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스주로는 밀지모잘당을 포함한 해적들을 추적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해적들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잠경을 날립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나타나 이를 막아섰고 나스주로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이 녀석은 남들과 교류하는 성격이 아닐 텐데 크로스길드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이젠 타인을 위해 목숨마저 희생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확실히 예전의 나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버기를 우리의 선장으로 인정했다. 선장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 또한 롤루노와 조로는 나의 제자다. 스승된 입장으로서 제자의 죽음을 지켜만 볼 수는 없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나스조로는 확실히 세상이 바뀌어가는군. 하지만 매의 눈, 이 녀석이 나를 막아선 이유는 롤루노와 조로와의 대결 이후 더 강해진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함이 아닌가. 검사라면 끝없는 물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라고 말하며, 미호크가 자신을 막아선 이유는 버기와 조로를 위해서도 있겠으나 자신의 힘의 끝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인 나스조로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틀린 말은 아니군.
이라고 말한 뒤 흑도 요루를 꺼내들었고 나스주로 역시 초대 기철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초대 기철을 꺼내들자 나스주로에 의하여 희생된 영혼들이 절규하며 영혼의 울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미호크는 섬뜩한 듯한 기분을 느끼며 이 얼마나 많은 원원들이 희생되었는가. 오로성 나스주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검사인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워큐리는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한 빅맘을 보며 빅맘 네 녀석이 밀짚모자의 송이를 도울 이유는 없을 텐데 오히려 그 녀석에게 원한이 있는 입장이 아닌가 라고 물었고 빅맘은 맘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 네 녀석들 역시 적이다. 나의 오랜 꿈은 모든 종족이 한 식탁에서 같은 눈높이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있는 한 불가능하지. 하지만 밀짚모자의 송이는 다르다. 비록 한때 원피스를 두고 경쟁했던 적이지만 그 녀석의 가치관 또한 나와 같다고. 종족의 다름 때문에 차별 따위 하지 않는 남자야. 밀짚모자와 세계정부를 부수게 된다면 나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피를 돕는 이유는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코웃음을 치며 사왕이라는 작자가 어울리지 않는 꿈을 꾸는군. 네 녀석이 황제라고 불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학살한지 까먹었나. 이제 와서 가당치도 않는 명분으로 밀짚모자를 돕다니 정말로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해적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어 라고 말한 이후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명을 바쳐 거대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워큐리 역시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으로 변신하였고 빅맘과 워큐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진행한 이후 자신의 호미지인 헤라 프로메테우스를 불러낸 이후 자신의 검 나폴레옹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마마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기억이 없는데 지금 눈앞의 상대는 뭡니까? 라고 물었고 빅맘은 마마 와노쿠니에서 불주먹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던 모양이다. 나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눈앞에 저 녀석을 쳐 부수면 다시 자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라는 매우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껏 상대했던 어떤 적보다 섬뜩한데 지옥의 악마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 거야 라고 소리치며 사탄의 모습을 한 워큐리를 보고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워큐리의 강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고 빅맘은 로저나 록스, 흰수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위압감은 살면서 처음 느껴볼 정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맘이 멈칫하는 사이 워큐리가 날아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빅맘의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죽여버렸고 해군과 해적 여러 명이 순식간에 피가 모두 빨린 채 미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의 피부 역시 타들어가기 시작하나 빅맘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버텨냈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워큐리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워큐리의 안면에 타격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사탄의 일격을 사용하여 빅맘의 공격을 막아냄과 동시에 빅맘에게 역습을 시도하였고 빅맘은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빅맘은 워큐리에게 일격을 허용한 이후 자신이 워큐리에 비하며 기량이 낮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무리하여 공격하기보단 신중하게 공격하며 워큐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빅맘을 보며 고민이 많아 보이는군. 하지만 결과는 변할 리 없다네.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녀석들은 모두 목숨으로 그 죄를 치렀지. 네 녀석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한 이후 사탄의 화살을 사용하여 저주받은 피가 묻힌 화살을 빅맘을 향해 쏴버립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화살이 빅맘의 왼팔에 관통하였고 빅맘은 왼쪽 팔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빅맘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팔 한쪽 정도는 각오했다고 라고 소리친 이후 나폴레옹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몸이 반토막 나버리며 그대로 사망하였고 빅맘은 당황하며 워큐리가 이렇게 쉽게 쓰러질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의 연못이 생겨났고 그곳에서 워큐리의 형상이 나타났고 약 10초의 시간이 흐른 이후 워큐리가 다시 빅맘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고 빅맘의 호미즈들은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빅맘은 사왕다운 정신력을 연출하며 워큐리라는 막강한 적의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헤라 전투를 포기할 셈이냐, 프로메테우스 여기서 죽을 생각이냐, 너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자신의 실력도 못 뽐내고 죽으면 억울하잖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라와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고 헤라는 천만대자 제천신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공격하였고 프로메테우스는
나스조로는 슈톨렌 포이어를 사용하며 워큐리를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어리석은 미물 따위가 감히 그 따위 공격으로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라고 말한 이후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헤라의 천만대자 제천신을 막아낸 이후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피기를 두르며 프로메테우스의 슈톨렌 포이어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헤라를 집어삼키려 하나 그 순간 빅맘이 날아와 나폴레옹의 폐양색 피기를 두른 이후 워큐리의 공격을 막아냈고 워큐리와 빅맘의 공격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끈질긴 녀석이군. 그래도 한때 황제라고 불렸던 여자인가 라고 말했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겉으로는 여유있는 척을 하고 있으나 워큐리의 공격을 여러 차례 허용하며 이미 체력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루피를 포함한 신시대에 자신의 꿈을 걸었으며 자신이 쉽게 무너지게 되며 자신의 자식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워큐리를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빅맘과 워큐리의 대결이 어느덧 중반부에 돌입했고 빅맘은 나폴레옹의 프로메테우스의 불꽃을 더 씌운 이후 혼약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베어버리려 하나 워큐리는 사화천신 태평을 사용하여 빅맘의 일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사화천신 태평은 워큐리에게 닿은 생명이 소실되는 효과를 지녔기에 곧바로 빅맘의 나폴레옹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나폴레옹이 그대로 부식되어버리며 파괴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절규하며 나폴레옹 설마 죽은 거냐 하지만 걱정 마라 소울 열매의 능력이라면 또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시 나폴레옹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나폴레옹을 일시적으로 되돌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살짝 당황하며 영혼마저 소멸되진 않았나 보군. 생명력을 불어넣으니 되살아나는 걸 보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나폴레옹을 되살리며 체력이 크게 소진되게 되었고 빅맘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기 위하여 자신의 호미즈 전원과 함께 공격을 가하는 자신의 필살기 메이저포를 더욱 강화하며 이번에는 자신의 패기마저 휘감으며 강화 메이저포를 사용하였고 워큐리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 공격은 꽤나 위험해 보이는군. 900년 전 그 사내들이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하며 공백의 100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빅맘의 강화 메이저포의 일부를 막아선 이후 사탄의 질주를 사용하여 강화 메이저포의 일부 공격을 그대로 허용하며 빠른 속도로 빅맘에게 돌격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고 워큐리는 무방비 상태에 빠진 빅맘에게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치명상을 입힌 이후 사탄의 창을 사용하여 빅맘을 그대로 관통시켜버리며 빅맘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자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피를 흘리는 게 얼마만인지 사왕 빅맘 꽤나 성가신 녀석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에게 닿는 것조차 불가능하지. 900년간 있었던 여느 도전자들처럼 결국 잊혀지고 사라지게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워큐리는 사왕 빅맘조차 넘볼 수 없는 적이며 고작 생체기를 내는 게 전부이기에 오로성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호크와 나스조로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극대화한 이후 나스조로의 세포의 움직임조차 감지하며 나스조로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미호크의 눈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매의 눈이라고 불릴만 하구나. 먹잇감을 놓치는 야수처럼 나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다니. 하지만 고작 그 정도로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었으니 롤로노와 조로 같은 애송이에게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었지. 과거 900년 전 네로나 가문에는 시로나라는 검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결국 도신 류마에게 패배하고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게 되었지. 매의 눈 미호크,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와노쿠니 출신의 검사에게 타이틀을 반납하였지. 참으로 신기하지 않나. 와노쿠니 녀석들이 검사로서 정점에 오르는 게 말이야.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본론만 말해라. 역사 따위엔 관심이 없어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근본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결국 그 대단한 조이보이와 류마조차 우리 세계 정부에는 패배하고 말았지. 헌데 너 같은 쓰레기가 여기서 희생한다고 한들 기적이 일어날 것 같나. 라고 말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를 향해 다가온 이후 원혼의 노래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너무나도 먼 미래를 보고 있군. 롤로노와 조로와 몽키디 루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내들이 아니다. 이 녀석들이 또다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라고 말한 이후 흑도 천하
소나를 사용하여 나스주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주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의 질을 통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완벽히 읽어낸 이후 특수한 보법을 사용하여 미호크조차 반응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미호크의 팔을 베어버렸고, 미호크는 팔에 충격을 입으며 흑도 요르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전신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미호크는 피를 흘리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나스주로는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베어버린 이후 미호크가 떨어진 섬으로 착지한 이후 고작 이 정도가 끝이 아닌 건 잘 안다. 하지만 네 녀석조차 당대 최고 수준일 뿐 역대 최고 수준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구나. 너 정도 수준의 검사는 반세기에 한 명 정도는 나올 정도로 세계에는 최이고 최인 수준이지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서며 그렇다면 역대 최고 수준의 검사는 누가 있지? 라고 물었고, 나스주로는 나와 류마 단 2명뿐이다. 매눈 미호크, 인류검사 보가드, 해적왕 골디로저, 빨간머리 샹크스, 전세계 최강의 검사 시라노, 400년 전 최강의 검객으로 불렸던 그 녀석, 내가 후술한 녀석들 또한 대단했지만 나와 류마와 비교한다면 햇병아리들에 불과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으며 한 놈을 빼먹었군. 롤로노와 조로, 그 녀석은 역대 최강의 검사가 될 녀석이다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분명 싹수가 보이는 녀석이지. 하지만 소용없다. 싹을 피우기 전에 짓밟을 예정이니 라고 말한 이후 미호크에게 다가와 미호크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나스주로의 공격을 쳐낸 이후 공중으로 높게 날아올라 자신의 최고 기술인 흑도 만인 지적을 사용하여 나스주로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 역시 이번 공격은 꽤나 위험하군 이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필살기 중 하나인 귀하심천 참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귀하심천 참격을 사용하자 나스주로의 초대 귀철 주변에 이제껏 나스주로가 베어버렸던 모든 원혼의 형상이 나타났고, 나스주로의 주변 생물과 자연 환경이 모조리 메말라가기 시작하며 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귀하심천 참격이 미호크의 흑도 만인 지적을 빨아들이는 데 성공했고, 섬이 날아갈 만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미호크의 공격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자신의 검을 흑도화시킨 이후 미호크의 오른쪽 어깨를 베어버립니다. 미호크는 나스주로의 연속적인 공격을 허용한 이후 큰 데미지를 입으며 쓰러졌고, 나스주로는 자신의 검을 거두며 오랜만에 만난 강한 검사라니 400년 만인가 초대 귀철의 힘을 모두 개방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다시 일어났고, 나스주로는 더 이상 무리하면 죽게 된다. 이 녀석은 인질로서 가치가 있다. 롤로노와 조로의 스승이니 그대로 포기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웃으며 그때 그 녀석이 이런 기분이었나 라고 생각하며 과거 자신과 조로의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차라리 죽여라. 여기서 포기하며 목숨을 구걸한다면 내가 그간 검사로서 쌓아온 모든 것이 날아갈 테지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그깟 검사의 긍지 따위가 중요한가? 목숨보다도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녀석 따위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한 이후 다시 한번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아직 저 녀석을 죽일 순 없다. 이무님의 허락이 없었으니 말이지 라고 생각하며 아직은 미호크를 죽일 수는 없기에 빠르게 미호크를 제압하며 생포하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와의 대결에서조차 선보이지 않은 기술인 흑도 천하 회참 일격을 사용하여 자신의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원혼의 신마를 사용하여 초대기철을 더욱 강화하였고, 나스주로의 초대기철에는 검붉은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나스주로의 최후의 일격이 충돌하였고, 미호크와 나스주로의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스주로의 귀마 참변이 미호크의 흑도 천하 회참 일격을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미호크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양어깨에 깊은 상처가 나게 되었고, 나스주로는 미호크를 바라보며 실무의 시절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연이은 강자들과의 대결로 성장한 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900년 전 도신 류마 이후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의 실력을 높게 평가해줍니다. 레일리는 신시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라도 마스를 막아서기로 결심하였고, 마스와 레일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진행하며 마치 예수처럼 변신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엄청난 폐양색 피기를 뿜어내며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고, 레일리의 검에서는 엄청난 폐양색 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얼마만인가 목숨을 건 혈투는 젊은 시절이 떠올라 몸이 끓어오는군. 여생은 편하게
살아가려 했으나 역시 세상은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아 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래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다. 해적왕의 오른팔 실버즈 레일리, 애송이들을 외면했다면 최소 10년은 편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향하여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강력한 번개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검을 이용하여 이를 베어낸 이후 마스에게 접근한 이후 강력한 잠격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마스는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레일리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빠른 속도로 레일리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레일리의 복부를 강타하였고 레일리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충격에 의하여 해저 끝까지 박혀버렸고, 마스는 능력자였다면 사실상 끝이 났을 테지만 분명 저 녀석은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녀석이었지 라고 말하며 비능력자인 레일리가 고작 이 정도로 끝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레일리는 엄청난 점프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해저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연출한 인물은 다름 아닌 레일리였고, 마스는 이를 눈치채며 바다를 반으로 갈라버리다니 전설 속의 포세이돈 같은 능력이군. 그 작은 검 하나로 그랬다는 건가? 역시 해적왕의 오른팔 잡구나 라고 말하며 레일리의 실력만큼은 인정해 주었고, 레일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늙은이 체력이 딸리는군. 고작 이 정도로 숨이 딸리다니 라고 말하며 여유있는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레일리는 마스의 공격을 한 차례 허용한 이후 마스의 공격력이 상상을 초월함을 깨달은 이후 마스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레일리는 자신의 검을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자신의 검에 폐양색 피기를 휘감았고 레일리의 검은 일시적으로 최상명검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마스에게 접근하여 은격 철화를 사용하여 마스를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여유있는 표정을 지으며 신의 장난을 사용하였고 레일리의 패기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일격이 마스에게 적중하며 레일리는 마스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으나 패기가 사라져버린 레일리의 공격은 훨씬 약해졌고 마스에게 큰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스의 상처가 완전히 재생되었고 마스는 나는 패기를 소멸시켜버리는 능력을 지녔다네. 능력자도 아닌 네 녀석에게 패기마저 앗아간다면 네 녀석이 감히 내게 무얼 할 수 있지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당황하며 패기를 흡수하는 악마의 열매 능력이라 이거 참 모순적인 능력이군. 능력이 패기를 능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 더 강력한 패기라면 저 능력을 파괴할 수 있을 테지 라고 생각하며 더 강력한 패기라며 마스의 능력마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잊지 않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설의 적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마스에게 접근하여 검을 휘둘렀으나 패기가 전혀 실리지 않았기에 레일리의 검은 위력이 터무니없이 약했고 마스에게 데미지를 거의 넣지 못하였으며 미약하게나마 들어간 데미지마저 곧바로 회복되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소용없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한 이후 레일리를 향하여 충격파를 내리쳤고 패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레일리의 검은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으며 레일리 역시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패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마스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한 레일리의 전신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마스는 레일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레일리를 향해 다가와 감히 신을 적대한 처분을 내려주겠다 명왕 레일리 라고 말한 이후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레일리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의지를 놓지 않으며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패기를 한 단계 더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레일리는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뽑혀나갔으며 땅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모든 패기를 흡수했을 텐데 어째서 패기를 발현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소리치며 레일리를 향해 다가간 이후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거대한 주먹을 만들어낸 이후 레일리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경지를 넘으며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마치 로저 샹크스처럼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강력한 참격을 날리며 마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스는 분명 검이라면 부러졌을 텐데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새로운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루피 이전 해적왕 로저의 검 에이스였고 레일리는 로저를 떠올리며 로저 녀석이 내게 맡긴 검이다. 이 검은 전설로서 남기를 원했기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 했건만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되었군. 하지만 분명 로저 녀석도 이해해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일시적으로 패기가 강해지며 패기가 모두 흡수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나다.
분명 저 녀석의 능력의 모든 패기를 빼앗기게 되겠지. 속전속결로 끝낸다 라고 생각하며 레일리는 자신이 패기를 각성하며 패기를 발현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은 마스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자재로 패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패기의 숙련도가 높지 않기에 패기를 또다시 흡수당하기 이전에 빠르게 승부를 보려 합니다. 레일리는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로저의 기술인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마스의 복부에 공격을 집어넣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큰 데미지를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마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마스의 복부에 타격을 적중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이윽고 레일리의 공격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를 재생하였고 레일리는 표회복 능력 시 악마 열매 능력인가 그 능력을 보니 과거 나와 겨루던 어떤 녀석이 생각나는군 라고 말하며 마스와 마찬가지로 재생 능력이 있는 마르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스는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여 상처를 회복한 것이다. 무장색 패기를 극한으로 단련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경지이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상처를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악마 열매 능력 덕분이 아니 무장색 패기 덕분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마스의 말을 듣자마자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며 상처를 일부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원리를 듣지 않고도 기술을 터득한 것인가 과연 패기의 달인이라고 불릴만 하군. 물론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지어주마 라고 말한 이후 신의 분노를 사용하였고 마스의 몸 전신이 붉게 변합니다. 또한 마스의 몸 주변에 건두움과 같은 검은 구름들이 생겨났고 마스는 이전보다 더 위협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지금이 승부처이군. 이 일격에 모든 것을 건다 라고 말한 이후 마스를 향하여 자신의 필살기인 신살명화를 사용합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 역시 함께 방출하였고 레일리의 공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변의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스는 과연 명왕다운 최후의 일격이구나. 하지만 고작 그 정도로는 신을 죽이지 못한다 라고 말한 이후 신의 세례를 사용하여 16발의 날카로운 흉탄을 레일리를 향해 쏴버렸고 레일리의 신살명화와 마스의 신의 세례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신살명화가 마스의 흉탄을 8발이나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나머지 8발의 흉탄을 제거하지 못하며 소멸하였고 마스가 날린 8발의 흉탄이 레일리의 몸에 그대로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쓰러졌고 결국 레일리는 마스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인간이란 생물은 참으로 신비하군. 임종을 앞둔 노인이 또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라고 말하며 레일리가 자신과의 대결에서 더 성장한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성공적으로 우라노스를 설치한 이후 곧바로 루피와 에이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해군본부에 나타나게 되었고 순식간에 세라핌을 쓸어버리며 혁명군 수장다운 강함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개입하게 되며 루피와 에이스 등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드래곤은 자신이 세턴을 막아주며 루피와 에이스 등을 무사히 탈출시켜주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턴을 막아섰고 드래곤은 세턴과는 악연이 짙었기에 전쟁이 재개된 이후 곧바로 세턴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턴은 드래곤을 보며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이 녀석 때문에 세계정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들의 사상을 건드려 버리다니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혁명의 등불을 피워낸 것은 세계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너희 세계정부는 세계정부라는 이름 하에 세상을 제멋대로 통치하는 것도 모자라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세계의 정점으로서 군림하며 세계를 병들게 만들었다. 이 녀석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되는 바이러스들이다 라고 말한 이후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날씨가 흐려지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벌레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나? 인간들은 벌레와 마찬가지다. 얼마든지 죽여도 새로 보충될 뿐 이라고 말한 이후 악마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전투 모드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우마왕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군. 지금의 네 녀석의 모습은 마치 거미 같구나 라고 말했고 세턴은 모습 따위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한 이후 거대한 소로 변신했다가 인수형 우마왕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총 3가지 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본래 혁명군은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집단, 나 역시 사사로운 감정 따위로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의 친구를 위해 움직이겠다. 쿠마, 지니, 보니의 삶을 망가뜨린 이 녀석을 혁명군 드래곤이 아닌 몽키디 드래곤으로서 쓰러뜨려주마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세턴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드래곤은 세턴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드래곤의 능력에 의하여 날씨가 급격하게 불어오기 시작하였고 일반 병사들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할 만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세턴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그래 좋은 기계다. 하지만 고작 그 정도 힘으로 우리 세계 정부에 대항하다니 네 애비인 거프처럼 정부의 개가 되었다면 훌륭한 투견이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구나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드래곤을 향해 돌진해왔고 거대한 뿔의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드래곤을 향하여
박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세턴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하였고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세턴을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떨궈버립니다. 그리고 세턴의 뒷다리가 번개에 걸리게 되나 세턴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곧바로 상처를 회복한 이후 다시 한번 드래곤을 향해 다가온 이후 이번에는 변신폼을 바꾼 이후 촉수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심장을 관통하려 합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드래곤은 몸을 비틀었고 세턴의 촉수는 드래곤의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며 드래곤의 어깨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세를 잡은 세턴은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였고 세턴의 눈에서 불꽃과 같은 빛이 나왔고 드래곤은 심각한 두통과 정신 착란 현상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빈틈을 허용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인수형 폼으로 변신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드래곤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드래곤은 충격을 호소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세턴은 힘이 없는 자 권력을 논하지 마라. 이 세상은 강자존의 법칙에 의하여 돌아간다. 힘이 없다면 꿈을 꾸지 못하는 것 그게 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턴이 강자존의 법칙을 논하자 드래곤은 웃음을 지으며 꿈을 꾸는 것은 자유라고 D의 의지는 여명과 연관이 있다고 전해지지. 하지만 나는 D를 드림이라고도 해석한다네. 모든 이들의 꿈을 앗아간 네 녀석들로부터 D의 일족인 우리가 꿈을 되찾아준다면 이 역시 조이보이가 말한 D의 의지에 부합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자신은 D의 의지를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분노하며 벌레 주제에 궤변이 길구나 라고 말하며 드래곤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드래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다시 한번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세턴과 드래곤의 대결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빠른 속도로 세턴에게 접근하였고 세턴은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움직임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드래곤의 움직임이 워낙 기민했으며 무장색 패기 또한 강했기에 세턴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세턴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세턴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드래곤은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턴을 향해 번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세턴의 전신이 불타버렸으며 드래곤의 펀치로 인하여 세턴의 팔다리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세턴의 몸에서 검은 안개와 같은 것이 나타난 이후 세턴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세턴의 팔다리 역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경이로운 회복력이군. 저 녀석을 쓰러뜨리려면 재생조차 하지 못할 만큼 큰 피해를 입혀야 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세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강력한 한방을 사용하여 세턴을 잡아내기 위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찾으려 하였고 우선은 세턴과 교전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세턴 역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기에 드래곤에게 일말의 틈조차 주지 않으려 하였고 거대한 황소의 폼으로 변신하여 드래곤에게 박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 순간 세턴의 능력으로 인하여 드래곤의 몸이 굳어버리게 되었고 세턴은 곧바로 인간형으로 폼을 바꾼 이후 자신의 지팡이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드래곤의 복부에 공격을 적중시켰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밀려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날씨를 매우 건조하게 만들었고 세턴이 밟고 있던 지면이 부식되어 버리며 세턴은 균형을 잃으며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며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오른 이후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를 동시에 퍼붓는 기술인 대자함행어천을 사용하여 세턴을 향하여 번개, 폭풍, 기상이변 등이 모두 포함된 강력한 에너지를 날렸고 세턴은 드래곤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세턴은 가까스로 몸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매우 지친 듯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매우 지친 상태였기에 두 캐릭터는 섣불리 서로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드래곤의 대자 함명어천이 세턴에게 적중한 이후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을 막아서던 쿠마가 등장하였고 세턴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분명 자폭 스위치를 눌렀을 터 어째서 네 녀석이 나타난 거냐 라고 물었고 쿠마는 베가펑크가 네 놈의 말을 들을 이유 따윈 없다 라고 말한 뒤 세턴과 자신의 악연을 떠올린 이후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턴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갔고 드래곤은 쿠마 해군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고 쿠마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드래곤 너는 이곳에서 붙잡히면 안된다.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반드시 네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무얼 하려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한편 쿠마의 일격을 맞고 날아간 세턴이 다시 전장으로 복귀하려 하고 있었고 쿠마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이를 느낀 이후 시간이 없다. 어쩌면 작별 인사일 수도 있겠군. 너와 함께해서 영광이었다 드래곤. 부디 세계를 구원해다오 라고 말한 이후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드래곤
드래곤을 혁명군의 본거지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로 쿠마의 능력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세턴과의 대결로 인하여 매우 지친 상태였기에 쿠마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데 실패하였고 드래곤은 혁명군의 본거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세턴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군. 니놈이 하는 짓은 그저 시간을 끄는 짓일 뿐이다 라고 말하나 쿠마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아니 너희 세계 정부는 두려워하고 있다. 태양신 니카를 필두로 일어날 세계의 혁명을 이라고 소리치며 루피와 그의 동료들을 믿는다고 말했고 세턴은 버커니아족은 예나 지금이나 멍청하군 이라고 말하며 인상을 구긴 이후 곧바로 쿠마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의 아버지가 말한 태양신 니카의 신화를 떠올리며 아빠 태양신 니카는 정말로 존재했어. 세계 정부의 몰락도 얼마 남지 않았어. 버커니아족의 전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아련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로성과 레일리, 드래곤,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다운 실력을 선보이며 가장 오랫동안 오로성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레일리, 드래곤, 빅맘, 미호크가 오로성에게 패배하였고 피터와 대치 중인 카이도우 역시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이미 승부는 기울었군.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확실히 아직은 사신수의 힘을 다루는 것이 미흡하나 패기와 신체 능력이 워낙 강하니 이 정도 효율을 뽑아내는 거겠지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다른 녀석들 따위 알 바 아니지. 링링이 쓰러지는 것은 좀 의외지만 난 내 앞에 적에만 집중할 생각이다 라고 소리친 이후 승부가 기울었기에 속전속결로 피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악마일의 능력을 사용하여 청룡으로 변신한 이후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전신을 뒤덮으며 활용대거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빠른 속도로 피터에게 다가갔고 피터 역시 악마일의 능력을 사용하여 백호로 변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카이도우를 물어버렸고 피터는 활용대거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물린 카이도우는 치명상을 입게 되나 카이도우는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피터의 이빨을 버텨낸 이후 피터를 향하여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였고 피터는 번개의 힘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피터의 공격이 충돌하게 되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해군본부 근처에 있던 섬 하나가 모조리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활용대거 모드를 활용한 이후 인수형으로 돌입하였고 인수형 카이도우는 몸 색깔이 붉었으며 전신에 화염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역시 인수형으로 폼을 바꾸었고 피터의 등에는 백호의 줄무늬가 생겨났으며 더욱 용맹하고 사납게 변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카이도우를 인정하며 나를 상대로 이 정도나 버틴 것은 칭찬해줄만 하군. 과연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릴만해 라고 말합니다. 피터와 카이도우가 인수형 모드에 돌입하며 두 캐릭터의 대결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카이도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피터에게 접근한 이후 4명 8개를 사용하여 피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오른손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피터의 손은 마치 백호의 앞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자신의 왼손에 무장색 피기를 휘감은 뒤 카이도우의 복부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렸고 피터는 번개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견문색 피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지하며 번개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순식간에 이동하여 번개를 피해낸 이후 피터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금쇄봉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그대로 피터를 내려 찍어버렸고 피터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과거 록스와의 대결을 떠올렸고 록스가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것을 넘어 방출시키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별로 좋아하던 녀석은 아니다만 실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라고 말한 이후 록스 특유의 자세를 따라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큰 충격을 입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피터에게 다가가 대위덕 활용 팔개를 사용하여 그대로 피터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피터는 찰나의 순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였으며 동물계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카이도우의 공격을 버텨내는 데 성공하였고 피터는 카이도우의 공격을 버텨낸 뒤 곧바로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는 활용 화문 포효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용폼으로 변신하여 꼬리로 피터의 몸통을 잡은 이후 자신의 이빨에 불을 휘감은 뒤 피터의 머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큰 충격을 입었으나 피터 역시 맷집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기에 순식간에 백호로 변신하여 백호 천지화를 사용하여 거대한 앞발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앞면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피터 모두 충격을 입으며 변신이 풀리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체력이 닿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피터는 목덜미에 거대한 상처가 남게 되었고 피터는 이 상처는 영원히 남겠군. 수준 이상의 실력이었다. 청룡 카이도우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은 각자의 상대를 꺾는 데 성공하며 자신들이 왜 세계정부 최후의 전력으로 불리며 900년 이상이나 세계의 정점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지 입증합니다. 하지만 오로성 전원이 모습을 드러낸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이며 과거 엘레페리아 왕국과의 대전쟁을 제외하며 오로성 전원이 나섰던 적은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이토록 우리를 위협했던 세대는 과거 900년 전 조이보이를 필두로 한 엘레페리아 왕국을 제외하면 없었다. 이번 세대가 가히 최악이자 최강의 세대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카이도우 나를 제외한다면 사신수의 힘을 가장 잘 다루는 녀석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하지만 고작 저런 녀석들의 수준으로는 우리 세계정부를 위협할 수 없다. 진짜 위험한 녀석은 해적왕 몽키디 루피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미 그 녀석의 기량은 우리를 능가한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어쩌면 그분이 나서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칼을 칼집에 꼽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은 과거 갓벨리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대사건이다. 철룡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것도 모자라 마리조아의 국보를 들고 탈취하다니 빨간머리 샹크스, 나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쓰레기를 감싸는 녀석은 그 이하일 뿐이다. 다음에 만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정상일전이 끝난 직후 밀지모잘당이 사실상 승리하게 되었고 세계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오로성을 필두로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하였고, 드래곤,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쿠마 등의 희생으로 인하여 루피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적들이 세계정부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이 직접 움직이게 되며 나스주로가 미호크를 격파하였으며 피터가 카이도우를, 워큐리가 빅맘을, 마스가 레일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드래곤을 거의 다 쓰러뜨려 갔으나 쿠마가 난입하게 되며 드래곤은 세턴으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희생을 하며 최후의 공방을 한 혁명군, 크로스길드 등은 해군과 세계정부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대부분이 임펠다운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레일리, 쿠마는 임펠다운 레벨 6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정부와 해군본부가 승전보를 울렸으나 해적 측이 사보를 탈환하게 되며 사실상 해적 측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무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던 세계정부와 해군본부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게 되며 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며 세계정부는 90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루피는 드래곤,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쿠마 등의 도움으로 사보를 탈환한 이후 무사히 해군본부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 빨간머리 해적단, 크로스길드,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은 혁명군의 본거지에 집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과정 속에서 꽤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기에 루피와 동맹군의 분위기 또한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마의 능력으로 인하여 순간이동을 한 드래곤이 나타났고, 사보는 드래곤 살아 돌아왔구나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쿠마의 희생이 있었다. 또한 우리의 편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카이도우와 빅맘의 희생도 있었지. 그 녀석들 역시 우리에게 미래를 건 전우들이다. 또한 매의 눈 미호크, 명왕 레일리, 그들의 희생 역시 감사할 일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우리 쪽 손실도 만만치 않소. 설마 오로성이 직접 움직일 줄이야. 이제 세계정부에서도 전면전을 펼칠 수밖에 없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구하는 건 성공했지만 결국 우리의 친구들의 상당수가 붙잡혀서 세계정부가 있는 한 친구도 동료도 가족들도 결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지. 이 자리에서 모두의 앞에서 선언하겠어. 나는 세계정부를 부숴버릴 테다 라고 말하며 루피는 공식적으로 세계정부와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나 역시 마찬가지다 밀지모자. 감히 나의 친우 매의 눈을 잡아가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라고 소리쳤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물어들며 제법 리더다워지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제2의 정상일전 이후 도주한 티치를 떠올리며 그 녀석은 변수가 될 테지. 결착을 지을 시간인가 티치 라고 생각하며 세계정부와의 본격적인 전쟁 이후 티치라는 변수를 완벽히 틀어막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제2의 정상일전이 완전히 끝난 이후 해군은 전장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카이도우, 빅맘이 붙잡힌 것은 확인하였으나 전장 어디에서도 티치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향하였고, 쿠로우마는 사카즈키 사장, 검은 수염 티치가 없어졌소. 분명 전쟁 막바지까진 전장에 있었는데 말이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담배를 피며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녀석은 분명 자아를 잃었을 텐데 카이도우, 빅맘과 함께 되살아난
난 건가? 그 녀석이 도주했다면 분명 세계의 정상을 노릴 테지. 그 녀석은 해군의 입장에서 최악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모습을 드러낸다면 내게 즉각 보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로마는 불황류를 통하여 티치가 도주했다는 소식을 해군 전체에 알렸고 해군은 티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티치는 제2의 정상일전 막바지에 기적적으로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고 해군 군함 한 척을 탈취하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지친 듯한 기색을 드러내며 제하하하 이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군. 밀짚모자 루피 세계정부 녀석들 결코 용서 따윈 하지 않겠다. 결국 세계의 정상에 서는 것은 나다 라고 소리칩니다. 제2의 정상일전이 종결된 이후 이무는 오로성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무와 오로성은 권력의 방에 집결하였고 이무는 허의 옥좌에 착석합니다. 그리고 오로성 전원은 무릎을 꿇으며 이무님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고 이무는 세계정부가 창설된 이후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엘레페리아 왕국과의 전쟁 이후 조이보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며 더 이상 우리의 적은 없을 거라 확신했으나 시대를 초월하여 태양신 니카가 나타났다. 또한 그 녀석이 카미테키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번 전쟁 역시 원래라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됐을 터인데 대부분의 반란무자들이 도주하며 우리로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이무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900년 전처럼 확실한 승리가 필요한 게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이번 전쟁에서 붙잡은 녀석들은 모두 임펠다운에 수감시켜 두었습니다. 인질로 활용하여도 되며 여차하면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물을 사용하여 우리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그런 녀석들 따위 중요하지 않다. 아마 대청소가 필요한 타이밍이겠지. 몽키디 루피를 필두로 한 해적들과 몽키디 드래곤을 필두로 한 혁명군 알라바스타를 필두로 한 반란국가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을 모두 지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스는 저희들도 직접 나섭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물론 어차피 존재 자체가 지워질 녀석들이다 라고 말하며 오로성과 신의 기사단의 출격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대대적인 대청소를 발표하였고 루피를 필두로 한 해적들과 이무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